안녕하세요, 아레나입니다. 단순히 개수만 채우는 1일 1포스팅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쓰일 수 있는 문장이긴 한데 단순히 이론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건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글 네이버 검색 유입이 하루 5,000명 이상 되는 수준으로 SEO 최적화가 된 티스토리에 포스팅을 하면 구글 상단에 얼마나 빨리 노출되는지, 며칠 만에 구글 1페이지 상단에 가는 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 구글에서 공식 집계되는 지표의 실적은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이어서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공개한 이 블로그는 하루 1만 명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테스트를 해본 게 좀 있는데, 하루 500명 정도 들어오는 포스팅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쿠팡 파트너스 같은 제휴 마케팅을 좀 넣었다가 그 포스팅들이 전부 검색 누락이 되면서 지금은 6,000명대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항상 잘하고 성장하는 그래프를 보여드리려면 그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온라인 시장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정상적인 양질의 포스팅을 하고 있으면 결국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맨날 하던 대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게 수익을 증가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색 유입 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슈글을 쓰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다음 검색 유입은 적고 구글 네이버에 상위 노출되어 있는 글에서 유입이 아주 많아진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는 검색 유입 수만 공개했었는데요. 제가 쓴 포스팅의 일간 조회수 순위를 보면 하루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글은 500 이상 나오는 것도 있고 100 정도 평타를 치는 글이 꽤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이런 글이 많이 쌓여야 합니다. 글 발행 일자를 보면 최근이 아니라 작년에 쓴 글이 대부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6월, 7월, 8월, 10월 다양하죠. 월 뒤에 일자를 가린 이유는 이걸 다 공개하면 발행일 기준으로 추적하는 분들이 계셔서 가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글 중에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글을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3월 6일 저녁에 올린 글입니다. 다음 유입이 조금 들어오다가 말죠. 일주일쯤 지나서부터는 구글 유입이 점차 늘어납니다. 이 글 하나에 구글 유입이 하루 100 단위로 늘어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티스토리를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무슨 방문자 수 겨우 100 가지고 난리야, 나도 글 한 개로 방문자 100명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다음은 이슈글을 쓰거나 스킬적인 면으로 단기간에 하루 방문자 수를 10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 이상도 초보도 유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글 검색 유입을 초보도 일주일 만에 많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강의를 본 적 있으신가요? 그건 지수가 낮은 초보 블로그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상위 노출은커녕 티스토리 초기에는 그냥 검색 노출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SEO 최적화가 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검색량이 아직은 네이버가 훨씬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유입수가 네이버 쪽이 더 많아지지만 지수가 높은 사이트를 우대해주는 경향은 구글이 더 커서 이렇게 제 티스토리가 구글에 먼저 노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구글 서치 콘솔에서도 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재밌게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티스토리 경험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대부분 색인 신청한다고 구글 서치 콘솔 등록을 하셨을 거예요. 서치 콘솔 인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최근에 이 업적이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들어가 보면 구글 검색 유입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숫자가 다 차면 다시 0에서부터 시작하고 검색 유입 횟수를 채우면 다음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처음에는 1000 단위로 알려주다가 2000, 3000, 5000 단위를 거쳐서 지금 5만부터는
1만 단위로 메일로 축하한다고 알림 메일이 옵니다. 뒤로 돌아가서 아래로 좀 내려가 보면 최근에 제가 올린 포스팅들의 실적을 볼 수 있습니다. 3월 6일에 포스팅했던 그 글을 보면 세부적인 검색 키워드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구글 검색 순위 3등에서 5등 사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글 올리고 일주일 지나서부터 구글 검색 순위 3등 위치에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제가 1등 갈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데 보통 잘 올라가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죠. 구글 노출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구글에서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글이 쉽게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다는 걸 아실 텐데요. 위 그래프 유입을 보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하루 반짝 유입됐다가 줄어드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슈 키워드를 다루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검색량은 엄청나지 않지만 제 주력 카테고리 분야에서는 상위 노출이 잘 되는 편이고 꾸준한 유입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주제, 포스팅을 어떻게 하냐? 자세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 구독자 분포를 보니까 20대에서 40대 남성분이 많으셔서 제가 골프를 치지 않지만 좀 익숙한 주제로 골프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위 예시의 제목은 경쟁도가 높을까요? 네. 어떤 분야든 초보자의 수요가 가장 많고 특히 골프는 인기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검색 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검색 수요가 많은 만큼 이미 발행된 글도 많고 새로 작성되는 블로그 포스팅도 많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되기 엄청 어렵습니다. 골프 경력과 직업이 다른 아래 네 분께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골프 초보자한테 필요한 준비물이나 꿀팁에 대해 알려주세요. 1시간 동안 글을 작성하게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같은 대답이 나올까요? 다 다르겠죠. 알파벳은 특정 주제, 소제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싼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A, B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1대1로 레슨 받는 걸 좋아해서 A, C도 중요하고 돈이 좀 들어도 D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연령대에 따라 다른데요. 30대 분들은 A, E를 선호하고 40대 이상은 L, M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다양하게 겪어봤는데 6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력이 오래된 분이 확률상 더 많이 알고 길게 쓸 수 있겠죠. 이분들이 1500자 고민할까요? 대충 1시간 쓰면 1500자 그냥 넘습니다. 본인이 잘 아는 분야이거나 관심이 있고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써집니다. 글을 멋있게 교정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됩니다.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글이기 때문에 그 글이 투박해도 충분히 수요가 있습니다. 이 중 누구의 글이 가장 좋은 양질의 글일까요? 당연히 프로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글을 쓰는 사람마다 다르고 기준마다 다르겠지만 블로그 포스팅에 한정해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3년차 직장인의 글이 가장 실용적이고 인기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분은 아직 경력이 짧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지 않을 거고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아마추어, 프로분들이 쓰는 글은 보다 전문적일 수 있지만 초보들이 보기에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질의 좋은 글이란 무엇일까요? 제 경험상 블로그에서 잘 먹히는 양질의 글은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쓱 봤을 때 잘 읽히고 정보가 충분히 많이 담긴 이해가 잘 되는 글입니다. 직장인분은 경력도 어느 정도 있고 보통 취업하고 골프를 시작한 분들이 많죠. 그 연령대에 공감을 사기도 쉽고 초보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너무 경력이 오래된 전문가의 경우에는 초보를 가르쳐본 경험이 많이 없으면 이 정도는 그냥 다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래 했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박사학위, 전문 자격증 없다고 해서 전문가분들한테 특정 분야로 글을 썼을 때 무조건 상위 노출에서 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취미로 계속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쓰다 보면 나의 관점이 생기게 되고 그 정도 경력,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뭐야? 뭐 다를 줄 알았더니 관심 있는 주제로 쓰라고? 결국 뻔한 소리 하네. 이런 생각 하셨나요? 이런 내용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분도 계실 텐데 관심 있는 주제로 티스토리를 운영하는 걸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관심 주제보다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를 써라, 네가 좋아하는 내용은 일기장에 써라, 이런 말을 많이 듣는 데다가 관심 분야로 글을 써서 수익을 낸다고 말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없을까요? 관심 분야로 글을 써서 수익을 내는 티스토리 블로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그런 분들은 그냥 본인이 재밌어서 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의 주력 분야로 1만 명 이상 방문자 수를 내는 분들께 수익을 어떻게 하면 많이 낼 수 있나요? 하고 문의해보면 그냥 제가 아는 거 계속 쌓아온 것뿐이라 뭘 가르쳐 드릴 게 딱히 없어요. 이런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별도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들어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티스토리 수익 강의를 본업으로 하는 분들은 단기간에 실적을 내줘야 능력 있는 강사로 인정받고 왕초보들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권장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했다가는 딱 망하기 좋습니다. 수강생 수익 못 내주는 이론만 떠드는 강사가 되겠죠. 한 달 만에 큰 수익을 내는 수강생이 없을 테니까요. 지금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이슈 블로그를 해보고 결과를 직접 겪어보고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완전 티스토리를 처음 하는 분은 어떨까요? SEO고 뭐고 어려워서 모르겠고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티스토리로 고수익 내는데요? 아니 계속하면 3달, 6달 있다가 수익 난다고요? 본인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강사 보니까 한 달 만에 100만 원 된다던데 무슨 3달? 저 다른 강의 들을게요. 보통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티스토리를 접할 때 어떤 문구에 혹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떠올려 보세요. 비슷한 과정을 겪은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 정보성 지식을 개인이 작성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해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땡땡의 효능, 예를 들어 사과의 효능, 땡땡 질병 예방 방법, 눈에 좋은 음식 몇 가지, 이런 글을 많이 쓰시는데요. 솔직히 이런 거 아무리 많이 쓰셔도 구글, 네이버 상위 노출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 안 되냐? 사과의 효능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검색을 해봤는데 비만 예방, 식욕 조절, 암 예방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큰 주제가 정해져 있죠. 여러분이 이런 효능의 큰 주제 중에서 제 생각에는 사과는 뭐뭐 때문에 비만 예방 안 됩니다. 사과는 암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말이 있는데 도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물론 사과 쪽을 연구하는 박사님 정도 되시면 내가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이미 정해져 있는 이런 효과나 효능은 일반 개인이 의견을 담아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나의 관점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장 구조 바꾸고 배치 바꿔도 요즘 AI 수준 아시잖아요. 결국 유사문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런 글 티스토리뿐만 아니라 네이버 여기저기 엄청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핵심 키워드 단어들과 하고자 하는 말은 똑같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분들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티스토리를 하시는 분들이 20대에서 40대 직장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왕 블로그 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도 주면서 나도 애드센스 광고비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선한 마음에 이런 주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고 내용을 바꾸기 힘든 주제의 글로는 차별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상위로 치고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챗 GPT 다들 아시죠? 사과의 효능에 대해 알려줘 하면 웬만한 포스팅만큼 길게 잘 나옵니다. 이런 단순 정보는 웬만한 사람이 블로그에 정리한 것만큼 잘 정리해 줍니다. 유튜브 대본으로 쓸 건데 사과의 효능에 대해 알려줘 라고 하면 진짜 대화체로도 작성해 줍니다. 이런 글은 100개를 열심히 쓰셔도 열심히 하신 건 알겠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구글이나 네이버 상위 노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예시의 글은 제가 주로 쓰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최신 소식에 대한 정보와 제 주관을 담은 포스팅입니다. 물론 이게 이슈 키워드는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매일 새로운 소식은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식은 사회의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검색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모든 포스팅이 관점을 담는 글만 쓰는 건 아닙니다. 정보성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된 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가져가는 경우는 상위 노출이 잘 되지만 정보성 글만 계속 쓰는 경우는 상위 노출이 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글이 계속 나오니까 최신 글 경쟁에서 다음에서는 제 글이 상위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이 분야에서 지수가 높은 제 블로그는 구글에서 신뢰도 높은 사이트로 평가하기 때문에 쉽게 상단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티스토리에 글 쓰는 게 재미가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그런 분은 많지 않습니다. 맨날 키워드 고민하고 제가 볼 때 필요 없는 기술적인 부분 고민하시느라 고통받는 분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재밌을까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주력으로 하는 카테고리에 관심이 가는 소식이 올라왔을 때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 제 관점을 쓰고 관련 내용이 있으면 기존에 작성했던 포스팅과 비교해서 글을 쓰면 보통 3일 내에 구글 1페이지에 올라가는 게 많습니다. 물론 2페이지나 3페이지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더 이상 아무도 보지 않는 묻히는 글이 아니라 유입이 유지되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보러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티스토리 하는 게 꽤 재밌습니다. 대부분 티스토리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가 1시간, 2시간 이상 시간을 써서 글을 썼는데 아무도 안 보니까 허탈한 거거든요. 포스팅 몇 개 했냐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글 자체는 3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전부 1500자 넘는 장문의 글은 아니고 절반 정도는 정말 짧은 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글에 상위 노출되는 글이 항상 장문의 글은 아닙니다. 검색자가 필요로 하는 게 간단한 정보인 경우에는 장문의 글이 나오면 오히려 검색자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5월 평균 날씨, 부산 5월 평균 날씨라고 했을 때 질문자가 궁금한 건 5월에 그 지역의 평균 날씨를 정리한 표만 있으면 충분하지 1000자 이상의 장문의 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글은 양질의 글이 아니라 그냥 핵심을 빠르게 보여주지 못하는 쓸데없이 장황한 글이 됩니다. SEO를 자세히 공부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복잡한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지만 구글 검색 엔진은 점점 단순히 긴 글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자의 의도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서 사용자 경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글 검색센터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검색 결과 페이지 경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최고의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를 계속 순위에 올린다. 특정 주제로 양질의 글을 계속 쌓아 올리는 사이트를
유사한 내용이 많은 단순 정보성 글을 쓰더라도 상위에 띄워준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작년 12월 15일에 구글 품질평가 기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기존의 구글 SEO의 중요한 요소인 EAT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동등한 수준의 중요한 지표가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경험인데요. 단순 정보만 있는 글보다 개인의 경험과 관점이 담긴 글을 더 좋게 보겠다는 건데, 일기는 일기장에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이제는 일기도 블로그에 쓰면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분야와 잘 알고 있는 분야의 지식을 어떻게 글에 녹여내느냐가 중요해지고 있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크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1500자 이상 길게 써야 된다. 포스팅 개수는 100개, 200개 이상 써야 구글 상위 노출된다. 이런 고정적인 법칙은 없습니다. 더 작은 글로도 상위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 300개를 써도 아예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긴 글이 보통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검색 주제에 따라서 짧은 글이 질문자의 의도에 맞는 양질의 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을 보면 저 글 300개 썼는데 유입도 적고 구글 노출은 거의 없는데요. 언제 되나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포스팅 한 지 한 달 이상 된 글 중에 하루에 방문, 유입 30 이상 되는 글 몇 개나 있으신가요? 한 달 이상 된 거 중에 10개요. 그럼 지금 유효한 포스팅 10개 있으시네요. 정량적으로 말해주는 거 좋아하시니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방문수 30 나오는 포스팅 100개면 하루에 페이지 뷰가 3000인데, 이 정도 글이 쌓이면 50, 100뷰 이상 나오는 글도 꽤 생기기 때문에 대충 하루 방문자 수가 5000 될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글을 발행한 지 한 달 이상 지난 글 중에 하루에 페이지 뷰 30 이상 되는 유효한 포스팅이 100개 되면 월 100만원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티스토리에는 유효한 포스팅이 몇 개나 있으신가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